네, 세계 경제를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오규정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원래 우리 경제타임 애청자분들은 아무래도 돈을 불리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 네. 그런 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뉴스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돈이 뚝 하고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저만 네. 하는 건 아니죠. 저도 매일 해요. 네. 네, 얼마 전에 정말 재미있는 방법으로 돈이 뚝 하고 떨어진 걸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요.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지난 12일 미국 연준 옐런 의장이 의회 연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잠시 뒤 이 방청석에 앉은 한 남성이 비트코인을 사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펼칩니다. 비트코인을 사라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비트코인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도 펼쳤는데요. 네, 이 화면 미 전역에 생중계됐고 이틀 만에 6.57 비트코인, 당시 시세로 따지면 1,700만 원이 계좌로 쏟아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1,700만 원이 뚝 떨어진 건데 쪽지 좀 줘보세요. 저도 좀 써보게. 진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이 가상화폐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연준 의장의 주목을 끌었다는 점에서 그의 용기를 좀 가상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기부금을 그렇게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용기인가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 개념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세요. 어떻습니까? 네, 좀 어렵죠. 네. 비트코인은 쉽게 얘기하면 가상화폐의 일종인데요. 싸이월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한때 정말 주름 잡았죠.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인데요. 저도 한때 이 미니 홈피 꾸민다고 이 도토리 많이 사서 썼는데요. 네, 가상화폐는 이런 도토리 같은 온라인 캐시처럼 실제 돈은 아니지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말합니다. 이게. 네, 그런데 온라인 캐시와는 좀 다르게 가상화폐는 P2P 방식,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간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네. 최근에는 비트코인에 뒤이어서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리플, 대시, 그리고 라이트코인 등등 이름이 가상화폐가 어려워요. 정말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좀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돈은 중앙은행이 찍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찍어내지 않습니다. 누가 찍어내나요? 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창시한 사람이 일종의 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대가로 얻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얻어가는 행위를 광물을 캐내는 데 비유해서요. 마이닝, 그러니까 채굴이라고 합니다. 개발자가 애초부터 매장량을 2,100만 개 코인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한정이 되어 있군요. 네, 매년 발행량이 줄어들어서 2040년에 발행이 완전히 끝납니다. 저는 채굴이라는 표현을 쓰길래 비트코인이 무슨 광물인가 그건 아니군요. 어떤 비유적인 단어인데 제가 또 경제타임 앵커잖아요. 사실은 비트코인을 샀어요. 지금 손해를 막심하게 보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데 제가 좀 희망을 가져보는 게 손해를 보고 있지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값이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희망 가져도 될까요? 네, 우선 이 경제학자들은 이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엇갈리는군요. 예, 엇갈리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조사연구소 펀드스트렛은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5만 5천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금보다 매장량이 적어서 희소 가치가 높은 데다가 이 시총 5천억 달러를 넘어서면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가격을 떠받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We are again in a massive financial bubble in bonds, in equities. We are in a bubble in asset prices that have gone up dramatically. Farmland is up 10 times over the last 10 years, and bitcoins are up now. 네, 실제로 지난달 11일 3,018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6일 1,863달러,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저도 사실 주변에 지인이 비트코인 한번 투자해보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최고점에 사서 지금 확 떨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40%나 떨어지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 이 단기간에. 네, 그렇죠. 왜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위험성 때문에 그런데요. 해킹과 범죄에 또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責任者としてはやはり
ビットコインが盗まれて、でそれを防げなかったことが非常に悔しいのもありますし、でそこはその顧客たちにお詫びせざるを得ない。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난 11일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서 세계 80%의 비트코인을 거래하던 마운트 국수사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2014년 2월에 해킹으로 85만 비트코인을 도둑맞은 뒤에 거래소를 파산했는데요. 당시 일본 경찰은 해킹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데이터 조작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12만 7천 명의 비트코인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거죠. 어디로 간 걸까요? I had 311 bitcoins in there, which at the time before this started was worth around $300,000. So it looks like that's disappeared. 또 지난 5월 전 세계를 해킹의 공포로 몰아넣은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기억하시죠? 네. 기업이나 관공서의 컴퓨터 서버를 해킹하고 그리고 몸값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는데요.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징을 이용해서 관련 범죄가 최근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비트코인 가치가 폭락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It's actually a very real risk that it's one of the major events in the cryptocurrency world this year, and everyone should be really watching it. 다음 달 1일 비트코인의 종말일이라고 불리는데요. 왜요? 비트코인은 10년 전에 개발됐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현재 초당 7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거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8월 1일에 시스템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거래소 등 이용자 측과 거래 이력을 기록하는 기록 사업자 측이 서로 다른 방식의 업데이트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시스템이 둘로 나눠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또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코인의 가치가 한순간에 없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일본과 스위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비트코인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분열이 수습된 이후에 거래 이력을 갱신한다는 계획인데요. 가상화폐가 기존의 화폐 원리를 뒤엎는 이른바 화폐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품으로 사그라들지 아니면 더 공고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니까 제가 중립적으로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들으면서 약간 걱정이 좀 드는 면도 있네요. 네, 오기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